3월, 아직 봄바람이 차가운 어느 날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그림 같은 집에는 김씨 가족이 살고 있었다. 넓은 정원과 모던한 디자인의 2층 양옥집은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해 보였다. 집 앞에는 봄을 알리는 개나리가 활짝 피어 노란빛으로 물들었고 그 향긋한 내음이 주변을 가득 채웠다. 김씨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상적인 가족이었다. 남편 김태주는 대기업 광고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는 엘리트였다. 일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능력으로 동료와 상사들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아내 이수진은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전직 아나운서 출신으로 결혼 후에는 완벽한 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고 두 아이를 정성껏 키우고 있었다. 큰딸 김지우는 명문 사립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재원이었다. 뛰어난 미술 실력으로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고 학교에서는 인기 만점이었다. 막내 아들 김민주는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초등학생이었다. 축구 클럽에서 활동하며 늘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친구들과 어울렸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가족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바로 그들이 소셜미디어 세상 속에서 기상적인 가족을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태주는 바쁜 업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소셜미디어에 완벽한 가족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해소하려 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 지우의 미술대회 수상 사진, 민준의 축구 경기 활약상 등 그의 손을 거쳐 편집된 사진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고 빛났다. 팔로워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마약과도 같았다. 수진 또한 소셜미디어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 전직 아나운서라는 자존심은 그녀를 늘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했다. 요리, 육아, 자기관리,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다른 엄마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느끼는 것이 그녀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지우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착한 아이로 지내려고 애썼다. 공부, 미술, 봉사활동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을 추구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모범생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연기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답답함을 느꼈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 괴로워했다. 민주는 아직 어렸지만 부모님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서는 환하게 웃지만 평소에는 차가운 눈빛을 주고받으며 대화도 거의 없는 부모님. 민주는 가족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어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김씨 가족의 일상은 소셜미디어를 위한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 식사는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을 위해 보기 좋게 차려졌지만 가족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말없이 식사를 했다. 주말에는 가족 여행이나 유명 맛집을 찾아다녔지만 그것은 사진 촬영을 위한 이벤트에 불과했고 진정한 즐거움은 없었다. 심지어 가족 여행조차 소셜미디어에 올릴 콘텐츠를 위한 소재 수집에 지나지 않았다. 가족 간의 소통은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의 마음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태주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풀었고 수지는 남편의 무관심에 불만이 쌓여갔다. 지우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무리했고 민주는 외로움을 느끼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 가족의 허술한 가면이 벗겨지고 그들이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민준의 가출이었다. 민준의 가출은 김씨 가족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책했고 태주는 분노와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냉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우는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했지만 동생의 실종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아, 어디 있는 거니? 수지는 민준의 방에서 그가 아끼던 축구공을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공에는 아직 민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어졌다. 태주는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고 지우는 식사를 급하게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태준 씨.
수지는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태주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모르겠어. 태주는 힘겹게 대답했다. 그저 민준이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을 뿐인데. 수진은 태준의 말에 눈물을 쏟아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소셜미디어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완벽한 가족을 연기하는데 급급해서 진짜 마음을 잃어버린 건지도 몰라. 태주는 수진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이상적인 가족을 연출하는데 너무 몰두했던 것이다. 가족 여행 사진, 생일 파티 영상, 아이들의 상장 사진, 모든 것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행복이었다. 수진아. 태주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이 되자. 수진은 태준의 말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민주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였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태준 역시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지우 또한 학교에서 웃음을 잃은 채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수진은 민준의 방에서 낯선 노트를 발견했다. 그것은 민준의 일기장이었다. 수진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민준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늘 공부, 축구 이야기뿐.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우 누나는 항상 완벽하다. 나는 누나처럼 될 수 없다. 열등감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그저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뿐인데. 민준의 일기장을 읽은 수진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자신들의 책임이었다. 수진은 일기장을 들고 태준에게 달려갔다. 태준 씨, 봐요. 수진은 울먹이며 태준에게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태준 역시 민준의 일기장을 읽고 할 말을 잃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태준은 자책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민준. 수진은 민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김씨 가족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며 대화했다. 태준은 일에만 매달려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것을 사과했고 수진은 소셜미디어에서 허세를 부렸던 것을 반성했다. 지우는 동생에게 냉담하게 굴었던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그들은 민준을 찾아 진짜 가족이 되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태준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민준 찾기에 전념했다. 수진은 민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연락해 단서를 찾으려 애썼고 지우는 인터넷을 뒤지며 민준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민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그러던 중 지우가 인터넷에서 한 가지 정보를 발견했다. 민준이 가출 청소년들이 모이는 쉼터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였다. 지우는 곧장 쉼터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과 재회할 수 있었다. 민준. 지우는 민준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눈. 민준도 지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민준에게 부모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했다. 민준은 지우의 말을 듣고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었다. 민준은 김씨 가족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가족 모두는 다시 한번 진짜 가족이 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끊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태준은 일을 줄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고 수진은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사회와 소통했다. 지우는 공부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에도 열정을 쏟았다. 그리고 민준은 다시 축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김씨 가족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것은 소셜미디어 속 가짜 행복이 아닌 가족의 사랑으로 이어진 따뜻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김씨 가족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민준이 가출했을 때 쉼터에서 만난 소녀 유미에게서 온 편지였다. 유미는 편지에서 민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가출을 반복하던 그녀는 지금 위험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민준은 유미를 돕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께 상의했다. 하지만 태준과 수진은 유미를 집에 숨겨주는 것에 반대했다. 그들은 또다시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했다. 민준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미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지우와 함께 유미를 숨겨줄 곳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미를 쫓는 사람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민준과 지우를 찾아내 유미를 데려가려고 했다. 김씨 가족은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의 안전과 정의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다. 과연 김씨 가족은 이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의 유대감을 지킬 수 있을까? 유미를 숨겨주기로 결심한 민준과 지우는 PC방, 만화방 등을 전전하며 밤에는 공원에서 잠을 자는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갔다. 유미는 그런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유미를 쫓는 사람들은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과 지우가 숨어있는 공원을 찾아냈다. 어이, 꼬맹이들. 유미 어디 숨겼어? 남자들은 위협적인 말투로 민준과 지우에게 다가왔다. 민준은 유미를 지키기 위해 남자들에게 맞서 싸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말았다. 민준아. 지우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남자들에게 입이 막히고 말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민준과 지우. 그때 한 대의 차가 그들 앞에 멈춰섰다. 민준아. 지우야.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태준과 수진이었다. 아빠. 엄마. 민준과 지우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사실 태준과 수진은 민준과 지우의 행동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의 일기장을 읽은 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민준과 지우가 유미를 돕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이제 도망칠 필요 없다. 태준은 민준과 지우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우리가 유미를 지켜줄게. 수진 또한 유미에게 미소를 지었다. 유미야,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유미는 눈물을 흘리며 태준과 수진에게 안겼다. 하지만 남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태준과 수진에게까지 달려들었다. 당신들, 이제 그만둬. 태준은 남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쌓아온 협상 능력을 발휘하여 남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남자들에게 유미가 처한 상황과 민준과 지우가 유미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호소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미를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남자들은 태준의 기세에 눌려 점차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그리고 마침내 유미를 풀어주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김씨 가족은 유미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고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겼다. 사건 이후 김씨 가족은 유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김씨 가족의 따뜻한 사랑에 감싸여 점차 마음을 열었다. 유미는 지우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민준과 함께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태준과 수진은 유미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그녀를 지지했다. 그리고 김씨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혈연을 넘어선 강한 유대로 결합된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태준은 실직 상태였고 수진은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지우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민주는 여전히 마음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유미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사실 유미의 친부가 아니었다. 그는 유미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다. 그는 유미를 납치해 돈을 요구했고 김씨 가족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김씨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미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합쳤다. 태주는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해 유미의 행방을 찾았고 수지는 약해진 몸에도 불구하고 유미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지우는 자신의 미술 실력을 이용해 유미의 초상화를 그려 전단지를 만들었고 민주는 유미를 찾기 위해 거리 곳곳을 누볐다. 그들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다. 유미를 납치한 남자는 경찰에 붙잡혔고 유미는 무사히 김씨 가족에게 돌아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씨 가족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소셜미디어 속 가짜 행복에 집착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수지는 건강을 회복하여 가족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되찾았다. 지우는 미술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고 민주는 축구선수의 꿈을 키우며 밝게 성장했다. 유미는 김씨 가족의 사랑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김씨 가족은 더 이상 완벽한 가족을 연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 행복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소셜미디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소셜미디어는 그들에게 가짜 행복과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이제 김씨 가족에게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허상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다.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태주는 가족들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응,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수지는 태준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지우와 민준, 그리고 유미도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김씨 가족은 소셜미디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워준다. 하지만 김씨 가족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하나 남아 있었다. 바로 유미의 친부에 대한 진실이었다. 유미를 납치했던 남자는 사기꾼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유미의 사진과 정보들은 진짜였다. 그렇다면 유미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이며 왜 유미를 버렸던 것일까? 유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갔다. 김씨 가족은 유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녀의 친부를 찾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유미의 흔적을 따라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유미의 친부를 찾아냈다. 유미의 친부는 유명한 화가였다. 그는 젊은 시절, 가난한 예술가였던 시절에 유미의 어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주변의 반대로 인해 유미의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유미의 어머니는 홀로 유미를 낳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미를 키우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미의 친부는 유미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뒤늦게 유미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과 후회에 빠졌다. 유미는 자신의 친부를 만나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털어놓았다. 유미의 친부는 눈물을 흘리며 유미에게 용서를 구했고 유미는 그런 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유미는 김씨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친부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유미의 친부는 유미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었고, 유미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김씨 가족은 유미의 친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다. 유미는 두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김씨 가족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소셜미디어는 양날의 검과 같다. 잘 사용하면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가짜 행복에 빠져들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소셜미디어 속 가짜 세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한다. 가족, 친구들과의 진솔한 관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김씨 가족은 소셜미디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혈연을 넘어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우리 가슴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김씨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선사합니다. 첫째, 소셜미디어는 현실의 반영이 아닌 선택적으로 보여지는 단면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긍정적인 모습에 매몰되어 자신을 비하하거나 반대로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쓰며 자신을 숨기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과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둘째, 진정한 행복은 가족, 친구들과의 진솔한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속 좋아요와 댓글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셋째,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건강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현실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타인과의 비교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씨 가족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소통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